자신의 위치를 과거하라. 문화는 병증을 외면할 때 타락한다. 성견지명을 가진 영웅이 없을 때 사회는 혼돈에 빠진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최대한 깊은 곳까지 몸을 던져 삶을 새롭게 해주는 영원한 원리를 다시 발견해야 한다. 아니면 유일한 대안은 정말 절망, 부패, 허무주의에 찌든 삶이다. 그런 삶은 거짓말을 일삼고 원망에 사로잡힌 비참한 노예가 되어 전체주의적 유토피아에 생각 없이 복종하는 것이다. 대신에 당신이 위대한 과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비록 작은 톱니바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싫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비천하고 보잘것없더라도 당신의 위치를 강화하고 당신의 정신을 갉아먹는 거짓말에 맞서고 그에 따른 혼돈을 직시하고 죽어가는 아버지를 치면에서 구출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 본성은 움츠러들고 사회는 멍청해지고 당신은 무대 밖에서 악한 힘에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된다. 이 모든 건 당신 탓이다. 누구도 꼭두각시로 살 운명을 타고나지는 않는다. 우리는 무기력하지 않다. 무너져 내려 폐허가 된 삶에서도 쓸만한 무기를 찾아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주 강력해 보이는 거인이라도 세간의 평가만큼 무적은 아닐 수 있다. 당신은 반격을 시도할 수 있고 그 저항이 성공해 당신의 영혼, 당신의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 당신이 나무처럼 꿋꿋한 사람이 되고 싶고 또 되어야 한다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무기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만일 지금 하는 일 때문에 남들에게 충동적으로 화풀이를 할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갈 의욕이 사라지고 있다면 또는 스스로의 행동과 무행동을 탓하며 자기 자신과 세상을 경멸하고 있다면 또는 본인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침에 행복하게 눈을 뜨기가 어렵다면 또는 깊은 자기 배신감에 오염되어 있다면 아마 당신은 그 작은 목소리에 아직도 귀를 닫고 있는지도 모른다. 약하고 순진한 사람들만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라고 여기면서 말이다. 직장에서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가?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나약하고 창피하게 느껴지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화풀이할 것 같고 열심히 하고 싶지 않고 진절머리가 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잠시 머리를 식힌 뒤 전략을 잘 짜서 아닌 것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위치에 올라서라. 어쩌면 당신은 아픈 대가를 치를 수 있지만 그 용기를 보고 반대편 사람들까지 당신을 존경할지 모른다. 어쩌면 그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에 흘러 작은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뒤 자신의 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실행 가능한 일들. 당신은 경력을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 할 수도 있다. 이 일은 내 영혼을 말살하고 있어. 정말 안 맞아. 어렵고 힘들겠지만 다시 한번 구직을 시도해야겠어. 딱 한 번만 성공하면 되잖아. 어쩌면 연봉이 더 높고 일이 더 흥미롭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당신의 영혼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곳을 찾을지도 모른다.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당신이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획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 배신감 그리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을 견디고 있다는 자괴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 그런 삶은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당신은 해고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다른 회사를 찾아보고 준비해서 지원하라. 당신의 상사에게 전할 확실하고 명료한 퇴사 사유도 잘 준비하라. 그리고 자이든 타이든 간에 회사를 관두는 것이 본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은 이직이 두려울 것이다. 당연하다. 하지만 무엇과 비교해서 두려운가? 당신이라는 존재를 위태롭게 하는 직장에 몇 년 동안 더 머무르면서 비통하게 굽실거리는 나약하고 초라한 삶을 계속하는 것과 비교하면 무엇이 더 두려운가? 인생에 위험이 없는 선택은 드물다. 그러니 머무를 때의 위험과 이직할 때의 위험을 모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많은 사람이 이직하는 것을 봐왔다. 그들은 때로는 몇 년씩이나 전략을 짜고 움직였고 결국 고비를 무사히 넘긴 뒤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 아무 데서도 당신을 원하지 않을까봐 걱정스러운가? 실제로 불합격 통보를 받을 확률은 매우 높다. 나는 내담자들에게 성공할 확률이 50대 1이라고 말해 허황된 기대를 바로잡는다.
심지어 당신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리라 해도 탈락하는 일은 여러 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당신만 겪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감내해야, 감내해야 할 삶이 원래 그렇다. 가치를 판단하는 외적인 조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그런 결과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먼저 이력서는 제출하기 쉬운 반면 처리하기는 어렵다. 또한 많은 회사가 이미 사내 공부를 통해 내부에서 지원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 어떤 회사들은 나중에 급하게 고용해야 할 때를 대비해 지원자를 미리 받아놓는다. 다시 말해, 보험의 문제이고 통계의 문제이고 기준의 문제이지 당신에게 특별한 결점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신중하게 골라 150곳에 지원을 하면 그중 3곳에서 5곳에서 면접 기회를 준다. 재취업은 1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리는 아주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평생에 걸친 불행이나 하락세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다. 당신은 재취업을 위해 능력을 개발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할 일을 이해하고 당신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당신이 직무 능력이 조금 뒤처져 있을 때는 지금 있는 직장에서 업무 성과를 개선하려고 노력해보자. 이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며 도리어 다른 곳에 취업될 가능성을 높여준다.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부패한 권력 앞에서 아니요 라고 외쳐봤자 소용없다. 이럴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능력을 키워 더 높은 자리에 올라 그 힘을 발휘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또한 부패한 권력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전에 최악의 상황을 잘 따져보고 그 일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과 상의하길 바란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컨대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수십 년 동안 녹초가 되게 일하면서 서서히 질식하는 것은 진짜 최악일 수 있으면 빨리 깨닫기를 바란다. 느리긴 해도 좋은 죽음이 아니다. 그로 인해 당신은 빨리 늙을 것이고 절망에 빠져 퇴사나 더 심하게는 죽음을 바라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는 결코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다. 고양이 꼬리를 잘라야 한다면 한 번에 1cm씩 자르지 마라. 어쩌면 당신은 뒤늦게 뭔가 부족하다고 깨달은 다음 몇 년 동안 일주일에 4번 또는 5번, 10번씩 입사지원서를 보내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그중 대다수는 첫눈에 탈락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하지만 복권은 한 번만 당첨되면 충분하다. 희망을 품고 몇 년을 힘들게 보낸 끝에 당첨되면 당신은 지루하고 억압적인 일에 매인 암울한 인생과 단번에 작별할 수 있다. 다음을 분명히 하자. 이는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회사에 가기 싫다고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또는 너무 덥거나 건조하거나 춥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또는 기운이 없어 침대에 누워 웅크리고 싶은 날에 억지로 출근해야 한다는 차원의 문제도 아니다. 회사 막내로서 휴지통 비우기, 바닥 청소, 화장실 청소 같은 하찮은 일을 해야 한다며 좌절하는 식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이런 처우에 억울해하는 건 고마움을 모르는 어리석음, 처음에 낮은 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허황한 마음, 바보의 입장에 서지 않으려는 교만함, 수양의 부족을 드러낼 뿐이다. 낮은 지위에 짜증을 내는 것과 양심의 부름을 거부하는 것은 절대로 같지 않다. 양심의 부름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배신하는 행위다. 비생산적이고 부조리하고 무의미한 일을 수행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 미래에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 폭정을 참고 다른 사람들이 고문과 학대로 괴로워하는 걸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양심의 부름을 거부하는 것이다. 당신의 가치관에 반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자신과 벌이는 게임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는 눈을 감아버렸다면 이 또한 양심의 부름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당신의 양심을 쿡쿡 찌르는 태도와 행동들 하나하나가 개인과 사회를 모두 지옥으로 이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마라.